such a live wire. Ain't no sitting down when I get in the zone. Just give me my crown, let the king take his throne. 안녕하세요, 원부장입니다. 여기는 예전에 한번 온 적 있지? 방배동. 방배 아니고 방배동. 내가 아는 농구 좋아하는 형님 한 분 계시는데 마침 여기 근처라 그래서 그때 왔던 여기 치맥 맛집 오윤희 통닭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한잔 하기로 했거든. 어떻게? 가볼까? 가서 한잔 하자고. 박대리, 새복요. 새복료가 무슨 뜻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줄임말이야. 내가 방금 지어냈어. 아 근데 그 규섭이 형님이 여기 또 맛집이라는 거 소문 듣고 친구 한 명 데리고 온다는데 누군지 아주 궁금하구만. 미안합니다. 뒤에 한 명을 또 챙겨오느라고. 참. 예, 반갑습니다. 예. 힘드네요, 이렇게. 예. 많이 뵌 분 같은데. 예. 그러니까. 여기 맛있는 게 나왔네요. 예. 오윤희 통닭, 명물, 네. 야채 치킨. 예, 여기다가 이제 떡볶이 국물 찍어 먹으면 이거 맛죽입니다. 네. 예, 한잔하시고. 하나 먹어볼게요, 제가. 죽인다. 처음 이제 이규석 해설위원님이잖아요. 네. 예. 아직도 저는 이제 호칭이 좀 잘 안 붙는데 해설위원이 처음에 제안이 왔을 때는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예. 왜냐면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농구도 보고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냥 제가 만약에 농구장을 가서 본다, 경기를 좀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제 상식에는. 제가 농구장 가서 농구인이 농구를 보고 KBL에 나타나는 게 전 이상한 일이 아닌데, 이걸 이상하게 다들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저한테 처음 연락이 왔을 때는 사실은 좀 열악해요, 이게 상황이. 우리나라 농구 쪽이 지금 사실은.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좀 걱정을 해서 그 부분은 다 괜찮다. 근데 하지만 이제 제가 원했던 거는 인터뷰를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이거는 제가 승낙하겠다. 대신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해줘라. 저는 그걸 듣고 네. 동료 기자들한테 그걸 듣고 조금 놀랐어요, 사실. 그걸 왜 놀라요? 왜냐면 나이가 어린 감독님, 지금 위원님보다 나이가 어린 감독님은 안 계시죠? 동기가 있죠, 한 명. 예, 그쵸. 동기는 있고, 근데 네. 그래도 비슷한 연배가 있는데, 선수 때도 잘 나가셨고, 코치 생활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게 하시고, 감독 대행까지 하셨는데, 그거를 공백기 없이 바로 다른 분들 이제 라커룸에 그렇게 갇혀서 들어가시는 게, 저한테는 사실 기존에 이제 계신 분들이랑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저는 솔직히 제가 사실은 사실 혼자 들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를 자꾸 이슈화하면은 사실은 저 말고도 해설위원이 여기 많기 때문에 사실 제가 좀 미안한 입장이 되겠죠, 사실은. 근데 저는 그랬어요. 사전 인터뷰에서 감독이 하는 거를 물론 저도 그 아이패드나 제 핸드폰을 통해서 읽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직접 들어야 제가 전달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제가 이 해설을 오케이를 하고 사실은 조언을 몇 명한테 구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손대범 국장한테도 구했고 이렇게 여러 명에게 구해보고 제 친구가 이제 사실 야구 해설위원회 김선우 위원인데 여러 가지 물어봤더니 당연하다고 이제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라커룸 인터뷰뿐만 아니라 경기 전에 선수들의 컨디션도 일일이 다 네가 찾아다니면서 물어도 보고 좀 근황도 좀 물어보고 특이사항도 있는지 체크해야 되고 트레이너들도 만나가면서 그게 맞지 않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설 처음 하신 날 기억나시죠? 아니, 안죠. KT랑 모비스 모비스가 맞아요. 조도영 감독이
제가 그날 사전 인터뷰를 처음 들어갔는데 그날 잘 들어갔다고 생각한 날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맞구나. 왜냐면 조동현 감독이 그날 플랜에 대해서 오픈을 해요. 예. 근데 사실은 길게는 않지만 짧게라도 오픈했는데 저는 뭘 했는지는 사실은 이해는 하죠. 사실 그 전 시즌까지 모비스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 얘네가 이렇게 준비를 하겠구나를 예측을 하고 경기를 봤는데 진짜 조동현 감독이 상상을 펼친 그대로 경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너시케를 잡아내면서 승리에 가져가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좋았어요 사실. 물론 시청자들은 재미가 없었겠죠. 예. 그때가. 저는 그러니까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그 경기를 다시 봤어요. 다른 사람인 거예요. 예, 너무 다른 사람이. 그래서 정말 많이 달라졌는데 조금 주위에서 피드백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시면서 바뀌신 거죠? 뭐 해설에 대한 피드백도 피드백인데 사실은 그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여유가 좀 생기면서 자연스러워지면서 사실은 그냥 평소에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대화하듯이 하면서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기석 해설을 딱 보면서 처음에는 그 만화 좋아하시죠? 드래곤볼이나 저는 원피스 이런 만화 좋아하는데 처음에 농구 해설을 하시는데 뭐 하나 했어요. 누가 컬러 해가지고 뭐 스테고 스크린을 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너무 알려주고 싶고 이렇게 시는 게 너무 많으셨잖아요. 그 만화에서 보면은 이제 드래곤볼 같은 거 기술 쓸 때마다 하나씩 얘기해 주잖아요. 에네르기 파, 고무 주먹 이렇게 그렇게 기술 이름 하나씩 짚어주시니까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시청자들한테 자꾸 전달하는 이유는 사실은 외국 NBA나 이런 경기를 보실 때도 유로리그를 보실 때도 사실은 그 언어를 몰라도 이 용어만 몇 개 알면 그 용어만 들어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거든요. 사실은 세트도 다 외국 애들은 약속처럼 다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아직은 아쉽게도 우리는 그 용어를 쓰는 사실은 지도자도 없을 뿐더러 사실 이 용어를 쓰면 오히려 현장에서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선수들이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누군가는 훈련을 시킬 때도 이 용어를 써가면서 팀에 이게 약속된 용어로 만들어주면 사실은 트레이드나 뭐 신인 선수가 들어오든 누가 나가든 이렇게 됐을 때 이 용어들을 한두 명이 쓰기 시작해서 전체가 알게 되면 사실은 너무 효율적으로 훈련도 진행될 수 있고 선수들이 효율적으로 훈련을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요새 그럼 밖에서 보시기에 제일 재밌는 팀이랑 선수 누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재미있는 팀을 꼽자 그러면 예. 캐롤. 캐롤. 제 상식을 뛰어넘는 3점슛 패스. 예. 아무리 이거를 물론 통계적으로 3점슛이 3점이기 때문에 예. 퍼센티지가 낮아도 옛날 LG도 이 정도는 안 던졌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죽인다. 그러면은 뭐 약간 이제 화제를 바꿔서 지금 해설위원 얘기를 하다가 이제 삼성 선수 시절에 네. 선수도 삼성에서 다 하시고 코치도 하시다가 감독 대행이 마련되셨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사람이 그 자리를 계속 거기서만 뛰셨는데 이제 생각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 그 대행이 되셨을 때? 민감한 질문인데 예. 저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이제 대행을 맡을 때부터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대행 통보받은 그러니까 그날 미팅에 들어가는 게 예. 저희가 격리하는 날이었어요. 저희가 전주에 갔다가 게임을 하고 창원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청기범 선수가 그 음주에 터지면서 분위기가 좀 이상한 날, 게임 끝나고 이제 다음날 창원에 가는 날인데 구단에서 들어오라 그러는 거죠, 코치들을. 당연히 전 감독한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감독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느낌이 좀 안 좋았어,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감정이 많이 긁혔죠. 왜냐면 8년 동안 저를 어쨌든 있게 해준, 사실은 인사권은 감독에게 있기 때문에 프로는 힘들었는데 그 힘든 와중에 제가 코로나 확진이 돼요. 사실 고민 많이 했죠, 그때도 사실은. 근데 왜냐면 책임에 대한 부분이 이게 이상민 감독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이제 사람이 화가 나니까. 근데 다행히 진짜 그때 만약에 제가 대행을 맡고 바로 경기가 이어졌으면 그 분노가 표출됐을 거 아니에요, 선수들한테. 근데 다행히 2주라는 자가격리 기간을 지르면서 제가 많이 아프고 막 사실 이거 신경도 좀 못 쓰다가 간신히 막 코치들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근데 전원이 자가격리이기 때문에 뭐 훈련도 안 돼요 지금. 그리고 계속 들려오는 소리는 외국의 애들 누구 안 된다 근데 이성을 좀 찾고 제가 이제 플랜을 짜서 이제 경기를 훈련도 시키고 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상민 감독도 하소연을 했는데 형 너무 많이 주고 갔다고 20경기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고 저한테. 왜냐면 해도 끝이 안 나는데. 근데 그때 더군다나- 하필 또 시기가 굉장히 불운한. 아니 뭐 그래도 네. 2주로 쉬고 2주 쉬었기 때문에 마지막 달은 13게임을 퐁당퐁당으로 다 끝나요 그냥. 그런데 뭐 지금 생각하는 아쉬운 점은 그거죠. 그때 휴식기 한번 하고 2승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승환한테 거의 매일 전화했는데 게임 끝나고 근데 웃으면서. 근데 저는 뭐 솔직히 그때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욕심이 좀 생기다가도 근데 나중에는 이상민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포기했어? 왜 안 쓰냐 이거죠 주요 애들은. 근데 저는 이제 명확한 제 방향, 그러니까 제가 미팅을 통해서 그 친구들은 이제 좀 섭섭하고 지금도 좀 마음이 좀 좋지 않겠지만 저도 사실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미팅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추구하는 방향을 전달했고 그동안 충분히 기회 받은 거에 대한 것도 설명을 했고 그러면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 거고 사실 저는 이 시스템, 이상민 감독이 끌고 온 이 시스템을 갖고 제가 물론 아주 미세한 디테일을 조정하긴 했지만 이 시스템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애들이 좀 할 수 있는 거를. 근데 그거는 좀 잘 안 됐죠. 근데 저는 삼성에 애정이 있어요 사실은. 사실 제가 삼성 해설하면서 진짜 긴장했던 거는 삼성 게임 KT랑 하는 제가 두 번째 경기예요 모비스당. 그때 좀 긴장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예측 못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정면에 선수들이 날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가 가르치던 애들이 날 보고 있으니까 아 이거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 근데 그날도 사실은 져요. 역전을 해서 지긴 하는데 저는 그리고 삼성 게임을 몇 경기 들어가는데 삼성 애들이 이제 그때 이제 1라운드 때 좀 성적이 괜찮았어요. 그때 애들이 표정이 좀 밝아져서 저는 그건 좋았어요 사실. 이것도 약간 이제 지금 다른 감독님 계시니까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데. 제 친구가 있잖아요. 예. 아니, 통화도 했어요. 제가 그 취임 발표된 날 사실은 그날 제가 전화했어요. 아, 먼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우희석 감독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길래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 미안할 일은 아니다. 구단이 너를 선택한 거지 네가 나를 밀어낸 건 아니니까 미안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사람이 이제 어쨌든 이제 자리가 바뀐 거잖아요 지금 이제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시선들도 조금 신경이 쓰이고 저도 신경이 쓰이죠. 이제 저도 어떤 코멘트를 할 수가 없고 사석에서 이렇게 만나도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이렇게 만나도 따로 만날 일은 사실은 점점 없어지는 거고 제가 뭐라고 말도 못하는 거죠. 왜냐면 괜히 말하면 이상해질 수 있어 분위기. 거기도 나한테 뭘 말을 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 있는 거야 이게. 근데 또 떠나면서 가장 마음이 쓰이는 아쉬웠던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차민석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뭐가 좀 마음이 쓰이냐면 사실 이상민 감독이나 제가 거기 있다면 그래도 내가 뽑은 선수니 책임을 지겠죠. 지게도 뭐 어떤 끈은 다 떠나서 이유를. 근데 나오면서 걱정된 건 사실 걔가 부족한 게 많은 아이예요 사실 아직은. 근데 걔는 고작 고3을 졸업하고 이제 갓 후에 온 아이기 때문에 그게 좀 저는 신경이 쓰였어요 사실은 솔직하게. 아니 그 애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러면 코치 연수를 받을 때 또 네. 되게 재밌는 팀으로 가셨잖아요. 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예. 워리어스 가가지고 산타크루즈 네. 워리어스로 가가지고 그래서 받으셔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때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 보면서 네. 아 저거 한국 오면 잘하겠다 네.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제 저희도 KBL, NBA 다 보시고 지도자까지 하셨던 분이니까 제가 딱 물어볼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생각해가지고 골든스테이트에 클레이 탐슨이 지금 KBL에 와요. 그 선수를 뽑아요.
그 팀 우승할 수 있을까요? 우승 못하죠. 저는 못한다고 봐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탐스를 못할 거라고. 그쵸. 네. 커리는? 못해요. 커리도? 우승 못해요, 제가 볼 때. 그쵸. 우승은 못하죠. 왜냐면 네. 커리가 득점을 엄청나게 많이 할 것 같은데 예. 근데 예를 들어 자밀 오니를 만났어요. 예를 들어.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쵸. 예. 저도 그래서 개인 기록은 뭐 평균 40점 찍을 수 있다. 근데 센터 수비가 안 되니까 우승은 못 할 거다. 이러고 한 3시간씩 싸워요. 2명을 쓰면 예. 가능할 것 같아요. 예. 플레이 값도 커져야 돼요. 근데 외국인 빅맨이 없는 상태에서 커리만 들어온다? 지금 KCC 보여주잖아요. 예. 사실- 제퍼스 선수. 예. 네, 그 정도면은 훌륭한 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름값으로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탕슨 커리가 오면 안 된다. 근데 오히려 그린이 오면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왜 그때 그린이라고 했냐면 예. 그 이제 트레이닝 캠프를 전부 다 이제 제가 같이 있었는데 연습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린이 그 시즌 전까지 식스맨도 거의 못 뛰는 식스맨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찬바. 근데 말이 세상에 진짜 말이 그렇게 많고 근데 정말 내 눈에는 왜 특이했냐면 빅맨인데 가드를 그 당시에 골든스테이트에 커리 말고 다른 가드가 있었고 연습할 때는 이 커리하고 그 유명한 가드인데 걔 수비 좋은 애가 근데 그 둘이서 번거검사하고 상대 역할을 누가 해주냐면 카메론 존스라고 이제 그 G리그 이제 제가 있을 때 그 9번 선수인데 걔가 매년 트레이닝 캠프만 하고 잘려서 집에 가요 이렇게 NBA는 입성 못하고 그 다음에 켄트 베즈모어가 G리그에서 갓 NBA 입성한 솔직히 얘네가 수비를 하는데 얘네가 능숙하지 않아요 그냥 막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이쪽 B팀에 상대 역할 해주는 게 그린이 있는데 그린이 짜증이 나면 막 뭐라면서 지가 가드까지 다 해. 근데 그때부터. 예. 제가 생각하는 외국 선수에 딱 맞았어요. 힘 세고 디펜스 1번부터 5번 다 되고 컨트롤 좋고 슛이 약해. 저는 롱3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외국 선수의 기준은. 왜냐면 안에서 그러니까 슛이 없으면 안 되는데 미드까지 좀 긴 그 퍼미니트 슛까지만 있어야지 3.2를 있는 게 별로 득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딱 그 기준에 부합하더라고. 근데 사실 그 발언하고 시즌 시작하고 제가 후회했어요. 아, 이 완전 식스맨이네. 이 정도로 유명해지네. 그때는 근데 클레이도 사실은 그 동기잖아요, 걔네가. 커리가 이제 막 쓸 때였고, 그때 커리가 3점슛 신기록 세우고 첫 해였고, 리코도 세우고, 그 다음에 클레이 탐스는 그때만 해도 완전 자리를 못 잡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해에 완전히 터져요, 클레이 탐스는. 그리고 그린도 터지고, 그 셋이. 그때 이제 보고도 있고, 이고달라 있고, 얘네가 더 유명했어요, 사실. 그 팀에서. 그래서 제가 사인을 다른 애들한테 받아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되게 싫어했는데. 아, 그럼 NBA 얘기가 나온 김에 이거 조금 죄송한 질문인데 같이 뛰신 적도 있잖아요. 네? 같이 뛰신 적도 있잖아요. 누구랑? NBA 선수들이랑. 네, 그죠. 예. 2000 그때 이제 월드 방송. 바스켓볼 네. 챌린지라고 2006년도였나요? 월드 바스켓볼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네, 맞아. 르브론, 뭐 웨이드, 멜로, 하워드 진짜 드림팀이 와가지고 거기서 하워드한테 3점을 던지려고 하는데 그 센터에 골 밑에 있던 친구가 여기까지 뛰어와가지고 오면 제대로 찍어버리잖아요. 어떠셨어요, 저거? 아, 솔직히. 예.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안 찍힐 줄 알았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절대 발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근데 불운하게 공이 발로 왔고. 아, 그죠. 패스가 굴러왔죠, 이렇게. 그러면서 끌어다녀서 쌌는데 그럼 뭐 어떻게 걔가 점프 높게 뛰는데 아니 200억이 떠서 찍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 뛰면서 느낀 거는 부상 안 당하려고 사실은 안에 보호대를 너무 많이 차고 뛰었어요. 딱딱해서 만지면 걔네 입장에서 걱정이 된 거죠. 세계에서 가기 전에. 근데 그때 우리의 작전은 벤치의 작전과 무관했습니다. 예. 솔직히 이제 비하인드지만 예. 올 스위치였어요 저희는. 그 이유가 명확했어요. 다 한 번씩 막아보자.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네. 감독은 그게 해명한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지지 않았는데 우리끼리 야 올 스위치야 올 스위치 야 무조건 올 스위치다. 왜냐면 한 번씩 막 하고 있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그때 지금 벌써 몇 년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이게 안쪽거리가 되잖아요 지금. 예. 진짜로 야 다 스위치야 우리.
아, 이거 진짜 재밌네요. 그 르브론을 막다가 제가 르브론을 맡고 있었어요. 예. 딴 애도 르브론 맡고 싶을 거 아니에요. 사실. 예. 근데 나도 드웨인 웨이드가 맡고 싶은 거야 갑자기.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카멜라 앤서니가 제일 위력적이었어 그 당시에. 아. 왜냐면 걔한테 그 당시 3점은 미들슛이기 때문에 아니 이거 뭐 너무 쉽게 원드리블 풀어볼 쏘니까 우리 앞에서 이거 연습하듯이 슈팅도 좋고 밸런스도 좋고 우리가 야 얘가 진짜네.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와 근데 진짜 그때는 우리도 너무 신기하니까 네. 걔네가. 아, 감사합니다. 아, 좋네. 선수 안 했던 분이 저 코치하는 것도 찬성해요 저는. 아, 그래서